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자, 지금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이 이제 구석구석 아프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감기 바이러스 인한 감기일 수도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독감일 수도 있고, HIV 바이러스로 인한 에이즈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를 진단을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열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목이 아프고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미 상당히 진단이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 보도로 나온 거 보면 얘 이제 에이즈 걸렸대, 죽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상당히 점프된 보도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 단계들이 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증상은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갈라지죠. 이 증상의 원인은 어떤 데서 나타나는가? 이것에는 해법은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보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점프된 보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 독립연구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간연구소 같은 경우는 재벌, 대기업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CBO랄지 컨그레스 버짓 오피스라는 아주 독립적인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도 퓨 리서치 센터처럼 아주 독립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가 나오면 뭐 가타부타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재정이나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권력이랄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벌이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이 정보를 자초시키려고 하는 곳에 어떤 특정 언론사들이 동원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무엇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안 좋다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